옛날부터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건축을 좋아했던 것 같아서 막연히 건축이라는 걸 배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건축가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건축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는 꽤나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도보문고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들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르꼬르비지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를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경이로웠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설계가 나의 마지막 졸업 설계가 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게 쌓여서 지금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아쉬움도 없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정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시 주제 키워드는 유휴 자산인데요. 연립주택의 재해석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가 무엇인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산옥 리뉴얼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엮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자면은 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죽음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 졸업작품 주제는 미디어 아키텍처가 접목된 공연장. 실전과 플렉시빌리티를 두 개를 최대한 중심 키워드로 잡아놓고 저는 지금 복합 장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적인 단어의 키워드는 비공식적 공공성입니다. 결과물은 전시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도면만 보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주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중에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처음으로 건축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집을 지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옥을 짓는 분이셔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기초부터 대들보까지 올리는 전 과정을 다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서 자고 뭐 마루에서 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집을 짓는 게 되게 멋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건축학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건축을 접했을 때 저 어릴 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인테리어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집 꾸미기 게임 하면서 처음에 접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가구도 배치하고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그때 건축이라는 걸 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건축의 매력은 뭔가 파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이런 게 좀 건축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뭔가 건축이 예술이랑 동아리도 되게 여러 학문이 융합돼서 이루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매력은 일단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거를 뭐 그림이든 도면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뭐 디자인들이랑 다르게 이제 스케일이 크고
영향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끼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 생각을 듣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건축은 이제 그 생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도면이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걸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전공이 원래 국어전문학과이고 좀 문과대학 소속에 있었는데 인문학만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사회 기반, 그런 기초를 이루는 거는 많이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는 공학적인 부분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건축학과에 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학생 때부터 건축학과를 생각하다가 저는 본가가 강원도 삼척인데 이제 건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큰 도시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아니다, 고등학교 때였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르꼬르비제 전시회가 열렸었어요, 서울에서.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삼척에만 살았던 고등학생이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르꼬르비제 전시를 보고 이제 다시 그 왕복 한 6시간 정도의 그런 전시회를 보러 와서 처음으로 그런 큰 전시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명을 받고 더 큰 도시에서 더 나의 꿈을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도면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여기에 담았고 그리고 이제 도면만 보고 제가 뭔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반 주제는 저랑 이제 남정민 그리고 양궁건보 교수님이 두 분 이제 코티칭하는 스튜디오고요. 이제 반 주제는 제가 조금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 반 주제는 이제 개별 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를 보면 거대한 아파트 단지랑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가 큰 어떤 도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는 그런 좀 폐쇄적인 단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으로 보이는 저층 주거지 그 두 개가 가진 어떤 서울 그리고 한국 도시가 가진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영역에서 건축적 대안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개별 건축물을 설계는 하지만 결국 그게 도시와 그리고 길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한국 도시를 만들면서도 그 한국 건축만이 가진 어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스튜디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건축이?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 접했을 때 의식주 중에 하나여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학년 때는 막 어떤 건물이랑 그 건물 지은 건축가 보면서 아 멋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랬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는 실제 건물을 설계를 하긴 하는데 그걸 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됐든 아니면 항상 만드는 것도 우리는 그냥 가짜 모형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상으로는 뭔가 당장 내가 이 엄청난 건물을 지을 것 같은 그런 게 멋있어서 이제 들어왔다가도 막상 그걸 만드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만 계속 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고 실제로 뭔가 피지컬한 걸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건축가는 사실 실제 건축가라기보단 예술가에 더 가깝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예술가와 건축가의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예술가는
자신의 돈으로 작업을 하지만 예술가는 남의 돈으로 남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제 건축가가 생각하는 디자인 방향이 이제 예산 또는 법규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러한 꿈을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까지 이해해주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건축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그게 가장 큰 건축학과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외로 배운 거는 뭔가 이제 매 학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로 투 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에서 시작해서 유까지 가는데, 그리고 그 유를 어찌 됐든 마감 기한 안에 마감을 쳐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하나를 그냥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배운 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설계에서 배운 거는 좀 원래 그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건축이?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보기에 예쁜 게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래서 설계 수업을 할 때도 이제 교수님들이 너의 디자인과 너의 설계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내 논리를 근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계속 연습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고 저희는 설계실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제 뭔가 조금 사회화가 되는 게 좀 느껴졌어요. 가장 즐거운 거는 컨셉 잡는 건데요. 뭔가 컨셉 잡는 게 좀 추상적일 수는 있어도 일실적인 부분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그 컨셉 잡았던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건축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학번이어서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처음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과학 도서관 제도실에서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다르다기보다는 고등학교 수업을 약간 고등학교 미술 수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면도 그리는 게 첫 과제였거든요. 근데 인면도가 사실 직접 뭐 도면을 찾아서 인면도를 그리진 않았고, 저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성당을 그냥 아이 레벨에서 보고 그렸는데, 그러면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그려야 하나, 그게 고민이었어요, 첫 수업 때.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저는 코로나 때가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드 트립을 갔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첫 설계 수업이라고 하면 그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잠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즐겨하던 전시회 보는 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어쨌든 국내에서 뭐 탑3 안에 드는 학교라는 거를 감안하면 지금 뭐 저희 스튜디오가 공공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도 그 건축이 결국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기성세대에서 뭐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뭐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우리 학생들도 뭐 개인적인 성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향후에 본인이 뭐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뭐 시공, 뭐 설비, 뭐 건축 모든 분야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좀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건축가로서는 공공성에 대한 어떤 좀 심도 있는 논의 혹은 뭐 보편적인 공간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좀 고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회와의 접점을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건축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더 크게 보면 고려대학교라는 건축학과의 위상도 자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개인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너의 디자인과 너의 설계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 너무 좋고요. 근데 또 막상 엄청 졸업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아쉽기도 하고 설계실에 이제 다시 못 오니까 그것도 좀 아쉽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좋기도 한데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거. 네, 저는 이제 군대 2년까지 포함해서 7년 동안 이제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뭔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더 이상 설계를 하기 싫다, 좀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낙동강의 오리처럼 뭔가 이 조직을 나가고 또 다른 조직을 찾아서 제가 직접 헤쳐나가야 하는 작업을 한번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졸업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풍류의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찬옥을 리뉴얼해서 그곳에서 책을 읽고 술을 마시는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듣기에는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뭐 계곡에 놀러 가서 시를 읽고 술을 마시고 연회를 여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좀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주제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사실 키워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정도에서 정리해보자면 연립주택의 재해석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수에 있는 연립주택을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주거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면서 근데 성수의 특성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생산과 주거가 이제 같이 공존해 있던 지역이고 그 특성을 되살려서 주거와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넣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축을 처음 접했을 때 답변이 의식주였잖아요. 그 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을 짓는 중간주택? 신축 중간주택을 만들고 있어서 키워드는 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돼서 키워드를 두 개를 뽑자면은 주랑 사람? 과거에 저희는 이제 건축학과를 이중전공 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건축학과 와서 굉장히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그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후회가 없어서 그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학년들한테 저는 뭐 무엇보다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잘했으면 하는 응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저희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좀 더 빨리 급변하고 이제 AI부터 이제 저희가 좀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또 학생을 벗어나서 한번 사회에 진출해 본다는 건 사실 되게 큰 기회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응원을 해주고 싶고, 약간 당부하자면 저희도 이제 설계 수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AI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능력에 대한 가치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계 수업은 어떻게 보면 뭐 예쁜 건물을 디자인하는 수업은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리서치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득도 하고 그다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좀 크리티컬한 띵킹 같은 것들, 그런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어떤 답이 없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계 수업에서 배웠던 이런 포괄적인 역량이 그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활용해서 이 사실 좀 세상이 힘들죠. 사실은 좀 쉽지는 않지만 잘 헤쳐나가길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요즘 시대, 요즘에 대두된 가장 큰 키워드가 AI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잠깐 생각하고 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뭐 추가로 교육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가 좀 계속 어떤 변화들이 주위에 생기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관찰을 각자 뭐 어느 분야로, 이거는 꼭 설계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는 분야에서 AI가 내가 전공하고 있는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직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끊임없이 둘러봐서 본인이 뭐 어쨌든 그 바람에 뭐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20년, 3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전문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고유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설계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기술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뭐 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본인이 뭐 설계, 디자인하는 거에 고유성 그럼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면 각자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AI 변화는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좀 전문성을, 좀 지식 기반의 전문성이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고유한 성향을 좀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은 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네, 그 방금 가져왔는데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착 인형입니다.
스트레스 볼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은 Don't Stress Mate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호주에서 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 설계를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마다 가방에 이걸 넣고 다니면서 계속 만지작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만져가지고 좀 쭈글쭈글해졌는데 뭔가 그때 이거 그냥 집에도 책상 위에 계속 두고 그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인형입니다. 제 작품은 헤드셋인데요. 이제 설계실에서 있을 때 이제 다른 애들이 시끄러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말을 걸 때도 있으니까 그때 저를 보호하는 용도로 씁니다. 제가 가져온 애장품은 이제 사비 연필인데 제가 원래 샤프보다 연필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건축 컨셉 잡을 때나 좀 드로잉을 할 때 사비 연필을 되게 많이 1학년 때부터 썼어가지고 제 애장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발레 슈즈인데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발레에 빠져가지고 발레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러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각각의 운동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러닝은 이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현실에서 잡생각 같은 게 들면은 러닝을 진짜 숨 찰 때까지 계속 뛰면은 현실에 그 문제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내 숨 쉬는 그 지금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입학 전에 저와 지금에서는 일단 입학 전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되게 적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망설인 게 많았었는데 대학교 와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하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망설임 없이 일단 해보자라고 마인드를 가지게 돼서 되게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설계실 있어서 좋은 점은 일단 오다 가다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프로그램 쓰다가도 많이 얘기하고 설계 상담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도 좀 은연중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리고 개선할 점은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료를 약간 제가 집에서 모형을 만든다 하면 버릴 때가 부족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리도 잘하고 재료도 이렇게 낭비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설계실은 그냥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낭비도 심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실 자체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제 자리가 설계실에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뭔가 개선할 점은 그런 청결도? 청결도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름에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창가 쪽에 앉기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